이렇게 아름다운 무인도 섬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이판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고 일일 투어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스노클링 명소였습니다. 사이판은 괌 바로 옆에 있어서 비행거리도 크게 부담 없고 코로나 전에는 승무원이 뽑은 가족여행지 1위 했을 정도로 가족여행으로 너무 좋았는데 유행이 한번 지나가서 저평가되었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호텔은 사이판 플렉스라는 걸로 연계되어 있어서 호텔을 옮겨 다니면서 놀고 먹고 하는 게 추가 요금 없이 가능한 올 인클루시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호텔값이 올라가긴 하지만 가족이랑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고 오기 딱이겠다 싶어서 7월 말에 3박 4일로 가족여행 다녀와봤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한번 가보시죠. 사이판 가는 비행기는 모두 1터미널이기 때문에 인천공항 1터미널로 가시면 되고요. 요즘 해외여행 갈 때 영상 찍으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인천공항에서 출국날 바로 고프로 픽업할 수 있는 업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고프로 빌려서 가봤는데 당연히 광고 아니고 그냥 편해서 공유 드리는 거고요. 네이버에 고프로 대여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사이판은 여행사 패키지보단 그냥 직접 비행기랑 호텔 예약하는 자유여행이 더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아침 9시 30분에 출발하는 제주항공 비행기 타고 갔는데 대부분 패키지 상품이 새벽 비행기라 아이 또는 부모님 모시고 가는 가족여행으로는 너무 힘들 것 같고 호텔도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게 혜택도 많고 직관적이고 더 싸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1년 내내 20도에서 30도로 따뜻한 날씨지만 7월에서 11월까지 우기고 12월부터 6월까지 건기입니다. 건기가 여행하기에 좋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7월 우기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근데 출발 직전 날씨 확인해봤는데 일단 기상예보는 별로더라고요. 기내식도 추가해서 먹어봤는데 맛없어서 그냥 라면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4시 30분 정도 비행기 타고 사이판 공항 도착하니 오후 3시쯤 되었고 시차는 1시간 차이로 시차 적응이 딱히 필요는 없었습니다. 미국 땅 밟을 때는 번거롭게 3만원 정도 내고 이스타 비자 발급받아야 되는데 괌이나 사이판은 미국령이지만 비자 면제 신청서를 신청하면 비자 없이도 편하게 입국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은근 적을 게 좀 있어서 미리 출력해서 적어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세관 신고도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가면 편합니다. 고정 댓글에 상세하게 남겨둘게요. 뭐야 바로 바뀌어. 공항이 고속버스 터미널보다 작아서 캐리어 찾고 그냥 문 하나만 열면 바뀌더라고요. 헤매고 자시고 할 게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픽업하러 오신 분들이 쭉 서 계시는데 우리가 예약한 켄싱턴 호텔에서도 픽업 나와주셨습니다. 켄싱턴. 근데 좋다 날. Would you like some water? Would you like a flower hairpin? 우리랑 다른 팀까지 두 팀이 꽤 괜찮은 밴 타고 아주 쾌적하게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날씨 걱정했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켄싱턴 호텔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사이판의 유일한 5성급 호텔이라는데 로비가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사이판에는 주요 호텔 리조트 3곳에 수영장이나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판 풀 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켄싱턴 호텔 올 인클루시브로 3박 이상 또는 PIC 사이판 리조트 골드패스 3박 이상 또는 코럴 오션 리조트 3박 이상 예약하면 체크인 할 때 사이판 플렉스 패스포트라는 걸 주는데 이걸 가지고 이 3곳을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수영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 3박 4일 기준으로 이 3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놀기에는 이동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꼭 가고 싶은 곳만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PIC 사이판이나 코럴오션을 통해 사이판 풀 플렉스를 예약하셨다면 켄싱턴 식당 이용할 때는 성인 기준 15불씩 추가되더라고요. 우리는 켄싱턴을 예약했기 때문에 다 무료긴 했습니다. 그 체크인하면서 식당이랑 모먼트랑 이런 거 예약해도 돼요? 체크인 할 때는 한국인 직원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주 편하게 체크인 할 수 있었고요. 웰컴 드링크도 주셔서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우리는 이그제큐티브 프리미어 룸으로 성인 2, 아이 1명, 아침, 점심, 저녁밥 다 포함된 올 인클루시브 7월 우기 기준 3박에 220만원에 예약했는데 계산해보면 대략 1박 75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영상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건기 12월 주말 껴서 예약해도 3박 4일 190만원 정도로 1박에 60만원 정도였습니다. 우기 때보다 싸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비싸 보일 수 있는데 3박 4일 동안 추가 요금 없이 이 금액으로만 여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지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죠. 올 인클루시브 3박 4일 예약하니까 이렇게 사이판 풀 플렉스 패스포트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것저것 쿠폰도 들어있습니다. 체크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미리 예약해야 될 식당이랑 액티비티를 예약하는 건데 선착순이다 보니 원하는 일자에 예약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약이 필요한 야외 바베큐 식당 오션그릴이랑 일식 식당 메이쇼 미리 예약했고 호텔에 포함되어 있는 별빛 투어랑 거북이도 볼 수 있다는 보트 세일링을 원하는 날짜에 예약했습니다. 켄싱턴 호텔은 가장 높은 등급인 스위트룸 빼고는 방 크기가 다 같고 층수만 다릅니다. 높을수록 방 등급이 높아지고 우리가 예약한 방은 이그제큐티브 프리미어였습니다. 14층이었고 방으로 가는데 뷰가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라운지 여기 바로네. 우리 여기가 우와. 땡큐. 방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고 우리는 킹베드랑 더블베드 중에서 더블베드로 선택해서 적당히 큰 침대 2개가 있었습니다. 바닥도 카펫 아니어서 좋았고 베란다 뷰도 좋았습니다. TV는 넷플릭스, 유튜브 다 나오는 스마트 TV. 화장실에 비데는 없었지만 욕조의 수압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옷장에는 옷걸이 충분히 있었고 실내화도 밑창이 튼튼해서 만족스럽더라고요. 어메니티는 몰튼 브라운, 드라이기는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기, 냉장고에는 매일매일 채워주는 바나나 칩이랑 맥주와 음료가 있었습니다. 맥주가 우리가 잘 아는 맥주였는데 뷰가 좋아서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체크인할 때 환경보호로 침구를 교환 안 하는 조건으로 맥주도 4캔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시원하다, 그치? 그치? 사이판에서 뷰가 가장 좋다는 라운지가 있다 해서 가보려고요. 우리 방이랑 같은 층이 14층에 있는데 여긴 우리가 예약한 이그제큐티브 방이랑 스위트룸만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입니다. 방이 3박 4일 기준으로 10만원 정도만 더 내면 이그제큐티브 방으로 예약이 가능한데 무조건 14층 또는 15층이라 뷰도 보장되고 이렇게 라운지도 이용 가능해서 10만원 추가길 잘했다 생각됐고요. 평소에는 쿠키랑 음료가 있어서 그냥 먹으면 되고 저녁에는 와인이랑 맥주 자유롭게 먹으면 됩니다. 사진도 잘 나오고 사람도 없고 편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이판이 노을이 그렇게 예쁘다는데 그런 노을 보면서 바베큐 뷔페를 즐길 수 있는 오션그릴이라고 체크인할 때 미리 예약해뒀습니다. 수영하기에 시간도 애매해서 리조트 산책하다가 6시에 오션그릴로 밥 먹으러 갔고요. 여긴 2부제로 운영되고 당연히 노을 지는 시간대인 일부가 인기가 가장 많으니까 체크인 하자마자 예약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들어갈 때 이렇게 플렉스 패스포트 보여주시면 도장 찍어주시더라고요. 쌤은 안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만약 올 인클루시브 아니면 인당 대략 9만원이었습니다. 바베큐 뷔페라고 바베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육볶음 같은 한식도 많고 라면도 쌓아뒀고 이게 여기 시그니처 돼지 바베큐 통구이 메뉴인데 좀 마음이 아프지만 부위별로 골라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맥주도 그냥 꺼내 드시면 되고요. 맛은 일반 예식장과 호텔 뷔페 중에 예식장 쪽에 가까웠고 라이브 노래도 살랑살랑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식사 후반부에는 이렇게 춤도 추면서 놀았습니다. 사이판은 태평양 한가운데 있고 도시화가 덜 돼서 빛공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별이 잘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별빛 투어를 신청해서 가는데요. 투어 업체에서 신청하면 3만원인데 여기는 무료였습니다. 이것도 체크인할 때 미리 신청해서 시간 맞춰서 차에 탔고 만세절벽이란 곳으로 한 10분 정도 갔습니다. 물도 나눠주시고 야전 침대도 주시는데 여기 누워서 하늘 보고 있으니까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벌레도 없어서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사진도 찍어주셨고 오늘 달이 아주 꽉 차서 비 때문에 별 사진이 막 예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무료로 별 생각 없이 온 투어 상당히 낭만적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긴 일본인들이 전쟁에서 항복할 때 만세를 부르면서 뛰어내렸다 해서 만세절벽이라더라고요. 숙소 돌아와서 씻기 전에 수질이 별로라는 얘기가 있어서 휴대용 샤워 필터 연결했는데 수질이 어떤지는 체크아웃할 때 색 변화 보여드릴게요. 켄싱턴 호텔은 220V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베지코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저기 무인도 마나가 섬으로 스노클링 하러 가보려고요.
물놀이 준비하고 조식 뷔페 갔습니다. 조식은 무조건 로리아라는 식당으로 가면 되는데 여기도 그냥 플렉스 패스포트 보여드리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음식이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잘 유지되어 있었고 종류도 조식치고는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맛도 무난하게 맛있어서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가려고 하는 무인도에서 먹어야 되는데 거긴 먹을 것이 마땅히 없어서 보통 도시락을 싸갑니다. 근데 여기가 좋은 게 전날 호텔에 도시락 신청하면 이렇게 도시락을 무료로 포장해 줍니다. 그래서 밥 다 먹고 식당에서 도시락 받아서 예약 시간 맞춰 섬으로 가는 배 타러 갔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투어 업체에서 호텔로 픽업와 주셨고 구두까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호텔에서 준 가방인데 짱짱한 게 좋더라고요. 투어 신청할 때 15불에 도시락도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 우린 호텔에서 포장해줘서 필요 없었습니다. 이 배 타고 섬 들어가면 되는데 배 왕복 비용에 파라솔 정도만 추가해서 인당 27,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저기 저쪽 아니야. 무기인데 날씨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기 섬 가는 거야 우리. 마나가 섬까지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바다색이 되게 이쁘지 않아? 바다색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돈 더 내면 패러세일링 같은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이런 스피드보트 타고 빠르게 섬으로 올 수도 있는데 와이프가 임신해서 우린 따로 신청 안 했고요. 도착하면 인당 구두세 3불, 환경세 10불을 현금으로 내야 되고 영수증 보여주면 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땡큐. 그늘에 자리 잡으니까 파라솔은 딱히 필요 없었고요. 무료로 빌려준 돗자리만 펴놓고 놀았습니다. 비치타월은 호텔에 허락받고 빌려오시면 됩니다. 구명조끼 같은 건 여기서 직접 빌리면 상당히 비싸니까 빌리실 분은 투어업체에서 빌리시는 거 추천드리지만 스노클링 장비 같은 건 좀 찝찝하긴 하죠. 우리는 다 챙겨갔습니다. 생각보다 물고기가 엄청 많진 않았지만 물이 깨끗하고 얕고 물고기가 예뻐서 스노클링 하기에는 좋더라고요. 열심히 스노클링하고 모래놀이도 하다가 점심으로 호텔에서 포장해준 샌드위치 도시락 먹었습니다. 물놀이를 해서 그런가 맛있더라고요. 영상에는 없지만 치킨이랑 샐러드도 있었습니다. 매점이 있길래 가보니까 맥주도 팔고 라면도 있고 모두 현금만 되니 참고하시고요. 근데 좀 비싸서 보온병에 뜨거운 물이랑 라면 직접 챙겨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적당히 사용할 만한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3시간 신나게 놀고 돌아갔는데 확실히 리조트나 호텔 앞에 해변에서 스노클링 하거나 물놀이 하는 것보다 뷰도 좋고 물고기도 적당히 있어서 사이판 오시면 꼭 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시 호텔까지 태워다 주셨고요. 사이판 유일의 5성급 호텔 수영장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나 자리 잡고 놀자. 일단 방마다 주는 이 카드로 타월 교환하시면 되고요. 타월 반납하면 카드는 다시 돌려줍니다. 수영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수영장 자체는 생각보다 막 엄청 큰 건 아니었지만 야외 수영장인데도 수질 관리가 잘 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과는 다르게 카바나 썬베드 전부 무료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튜브도 어른용, 애기용 있었습니다. 올 인클루시브는 여기 스플래시바에서 한정적이긴 하지만 칵테일, 맥주, 주스 같은 게 무제한이어서 좋은 자리 차지해서 수영하면서 계속 마셨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 키즈풀에 아이 슬라이드도 있어서 재밌게 탔고 우리가 즐길만한 슬라이드도 2개 있어서 타봤는데 사람도 없고 바로바로 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슬라이드, 키즈풀, 스플래시바 운영 시간이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용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다 보니 직원분들이 무슨 게임을 한다고 사람들을 막 모으더라고요. 궁금해서 따라가 봤더니 팀 나눠서 공 옮기는 게임을 했고 저도 참가해 봤습니다. 이긴 팀은 상품으로 조그만 튜브 주시더라고요.
잠실 롯데월드 타워 가면 이런 애프터눈 세트 16만원인가에 파는데 호텔에 있는 오아스라는 카페 가면 공짜로 준다 해서 씻고 한번 가봤습니다. 돈 내고 애프터눈 티 세트 먹으면 8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올 인클루시브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짜였습니다. 퀄리티가 잠실 롯데월드랑은 비교할 순 없었지만 공짜치고는 꽤 괜찮게 나와서 맛있게 먹었고 로비에서 좀 쉬었습니다. 올 인클루시브에 포함된 식당은 테마별로 총 4개가 있습니다. 일반 뷔페인 로리아, 중식 뷔페 이스트문, 일식 코스가 나오는 메이쇼, 첫날 저녁에 먹었던 야외 바베큐 오션그릴이 있고 모두 한국 셰프님들이 계셨습니다. 시기마다 식당 오픈 일자가 조금씩 다르니 확인해보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 저녁은 중식 뷔페 이스트문이었는데 호텔 사정으로 중식 메뉴 그대로 일반 뷔페 로리아에서 진행된다더라고요. 들어갈 때 패스포트 보여주면 도장 찍고 프리패스? 확실히 회 이런 게 거의 없었고 튀김 요리 위주인 중식 요리가 많았습니다. 짜장 짬뽕은 말씀드리면 즉석으로 해주시는데 맛은 한국에서 먹는 짜장 맛이랑 똑같았고 마라탕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맥주랑 와인은 무제한이어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끼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고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포켓볼 다트 같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소화도 시킬 겸 가봤습니다. 오, 왜 이렇게 용감해? 암벽타기도 있고 방방이도 있는데 애들만 놀 수 있었고 축구게임, 포켓볼, 다트는 같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네요. 확실히 가족 단위로 많이 와서 그런가 이런 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워터파크 뺨치는 리조트로 셔틀버스 타고 가서 물놀이도 하고 점심도 먹어보려고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똑같은 식당에서 조식 먹었는데 메뉴가 매일 조금씩 달라져서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체크인 프론트에 가서 점심은 다른 리조트에서 먹겠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 밥 먹을 수 있는 쿠폰 적어주셨고 시간 맞춰서 셔틀버스 탔습니다.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더라고요. 켄싱턴에서 출발해서 시내 들렸다가 PIC 사이판 찍고 코롤 오션까지 가는 셔틀버스였고요. 시내에서 내릴 사람 먼저 내렸습니다. 지나가다 보이는 여기가 월드리조트라고 켄싱턴 호텔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사이판에서 물놀이 시설이 가장 좋다더라고요. 그분 말이 우리가 온 PIC는 물놀이 시설이 두 번째로 잘 되어 있는 곳이라던데 20분 정도 걸려서 PIC 리조트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던 비가 다행히 멈췄더라고요. 그래서 I'm from Kensington. 프론트에서 팔찌 받으면 그거 끼고 입장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증금 $10 내고 라커룸 빌렸고 이건 반납할 때 다시 돌려받는 돈이고요. 켄싱턴에서 쓰던 타월 카드로 타월도 받았습니다. 시스템이 편하게 잘 되어 있었습니다. 수영복 갈아입고 비어있는 썬베드에 짐 두고 한번 쭉 둘러봤는데 확실히 켄싱턴이랑 비교도 안 되게 크더라고요. 미끄럼틀도 크고 종류도 많고 다만 사람이 많아서 줄을 좀 서야 했습니다. 모든 미끄럼틀은 122cm 이상이어야 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켄싱턴은 한국인 비율이 80%는 되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것보다 좀 더 외국인이 많긴 했습니다. 물총놀이도 할 수 있게끔 물총도 있었고 유스풀은 느리긴 해도 넓어서 둥둥 떠있기 좋긴 했습니다. 오, 상어 같아. 오. 근데 넓어서 그런가 수질은 켄싱턴이 더 좋았고요. 한 2시간 놀다가 샤워하러 갔습니다. 샤워실도 따로 있어서 좋았는데 드라이기는 없었습니다. 라커룸 키랑 타월 반납하고 이젠 점심 먹으려고요. 여기는 맥주나 주전부리 파는 곳인데 돈 내야 먹을 수 있고 여기 햄버거, 피자 같은 단품 메뉴 파는 갤리라는 곳이랑 뷔페 마젤란은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선택해서 가면 됩니다. 한국 직원분이 마젤란 추천해 주셔서 가봤습니다. 켄싱턴에서 적어준 쿠폰 드리면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맛이랑 회전율은 켄싱턴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메뉴가 더 많았고 롤 종류가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여기도 맥주는 공짜였습니다. 맛있게 먹고 재밌게 놀다가 다시 셔틀버스 탔습니다. 가라판. 플렉스 셔틀버스 타고 사이판 시내 가라판에서 내렸는데 여기서는 사실 둘러볼 곳이 티 갤러리아 백화점이랑 ABC 스토어, 아이러브 사이판 정도밖에 없고요. 명품도 막 싸지도 않아서 우리는 아이러브 사이판에서 구경하고 기념품 간단하게 사봤습니다. 호텔에 있는 아이러브 사이판이랑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서 꼭 시내 안 들려도 호텔에서 사셔도 되겠더라고요. 관광으로 먹고 살던 사이판은 코로나 때 완전히 무너져서 시내가 많이 죽어 있었고 이제서야 슬슬 살아나고 있다더라고요. 호텔 다시 가려고 보니 비가 많이 와서 앞에 보이는 택시 잡아서 탔습니다. 요금은 타기 전에 15불에
합의 보고 탔고 기사님 친절해서 기분 좋게 타고 왔습니다. 저녁밥으로 일식 코스 요리 먹어보려고요. 비가 많이 내려도 물놀이 하는 사람들 꽤 있었는데 태평양 한복판 청정 지역에서 내리는 비라 저렇게 비 맞아도 크게 문제 없다더라고요. 그리고 비 와도 비가 금방 멈춰서 그냥 놀면 됩니다. 저기 중간에 파도가 이렇게 있지. 저게 암초가 저기에 다 있어가지고 파도를 막아줘. 그 천연 방파제네. 안녕하세요. 방에 짐 두고 안녕하세요. 일식 식당 메이쇼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코스 요리입니다. 이건 어린이 요리, 맥주랑 기본 와인은 공짜였고 사케랑 소주는 돈내야 했습니다. 아이는 코스까진 아니었지만 구성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음식이 하나둘씩 나왔는데 맛은 전체적으로 와 엄청 맛있다 정도는 아니었지만 적당히 먹을만 했습니다. 인터넷에 후기가 별로 안 좋아서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해피아워 시간이라 라운지 가서 와인이랑 맥주 마시면서 좀 쉬었는데 와인이랑 맥주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땐 전화해서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되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챙겨서 드시면 되고요. 플레이덱 가서 놀면서 소화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 인클루시브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와인이랑 초콜릿 챙기고 하루를 마무리했네요. 이건 한국 가서 먹었습니다. 사이판 앞바다에 바다거북이가 살고 있다길래 저기 보이는 무동용 요트 타고 바다거북이 보러 가보려고요. 오늘 벌써 체크아웃하는 날이라 참 아쉽더라고요. 일단 조식 든든하게 먹고 요트 타러 가봤습니다. 이거 요트 타는 것도 보트 세일링이라고 체크인할 때 미리 예약하시면 되고요. 시간 맞춰서 호텔 앞에 프라이빗 비치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수영은 안 해봤지만 물이 얕아서 애들이랑 수영하기 괜찮아 보였고 앞에 이런 출발 드림팀 같은 액티비티도 있었습니다. 요트 준비해 주셔서 타고 앞바다 나가봤습니다. Today, can I see turtle? I'm gonna try. I'm gonna try. 정말 물이 맑고 많이 얕더라고요. 스노클링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된다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막상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런가 살짝 무섭긴 하더라고요. 터틀? Yeah, Where? 저기. 머리. Yeah. 오 여기 있다. 운 좋으면 바다거북이랑 만타가오리까지 볼 수 있다던데 우리는 거북이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안전만 유의하신다면 스노클링 하면서 거북이랑 같이 수영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 호텔이 진짜 좋았던 게 우리 비행기 시간 확인해서 오후 비행기면 레이트 체크아웃에 점심까지 먹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을 때까지 수영장에서 수영 좀 하다가 점심 먹고 체크아웃 했습니다. 퇴실할 때쯤이면 여기 도장이 이렇게 가득하고요. 셔틀버스 타고 오후 4시 비행기 시간 맞춰서 공항 잘 도착했습니다. 호텔 자체에서 이것저것 배려해주는 게 많아서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러운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우린 못 가봤지만 사이판에 유일하게 있다는 인피니티 풀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여기도 가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30불에 아이 맡아주는 코코몽 키즈클럽도 있었는데 딱히 아이 맡길 생각 없어서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행 경비는 항공권이랑 올 인클루시브 숙박권 말고는 거의 들어간 거 없어서 3인 가족 기준 36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호텔 올 인클루시브 3박 4일 숙박 220만원 중에 총 9끼를 적고 끼니당 대충 10만원씩으로만 잡아도 90만원에 별빛 투어, 요트 투어, 와인, 맥주, 무제한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 생각됐습니다. 사이판 플렉스 혜택이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확인해보시고 예약하셔야 되고요. 플렉스로 묶여있는 3개 호텔 모두 가보진 않았지만 후기 열심히 찾아보니까 전체적인 시설과 서비스는 켄싱턴 호텔이 좋고 애들이랑 물놀이 열심히 하고 싶으면 PIC 리조트, 커플이 가기에는 조용한 코롤오션이 좋다더라고요. 그리고 샤워기 필터 확인해봤는데 사이판 전체가 그런 건지 몰라도 생각보다 물이 별로였습니다. 필터 챙기셔야겠더라고요. 어쨌든 사이판은 아이들이랑 부모님이랑 해외여행은 가고 싶은데 계획 짤 시간 없고 그냥 수영하고 뷔페 먹고 맥주 먹고 할 분에게는 사이판 플렉스 괜찮은 선택지 같아 보였습니다. 올해 목표가 구독자 10,000명인데 벌써 30,000명이 넘었습니다.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와이프가 둘째 임신 중이었고 이번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와이프와 아이 모두 건강하고요. 현재 산후조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여행 되세요.